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차 출제했던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32W 곱하기 매입 화면 개방 등 경광 등 30등을 32W 곱하기 3 매입 누보형 경광 등으로 교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란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떼고요. 그렇죠? 철거하고 이제 그 부분에다가 새로운 걸 갖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체의 개념은 이제 보통 철거 플러스 신설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철거 플러스 신설이다. 자, 철거와 그 다음에 신설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20W 2 펜던트 화면 개방이 형광 20등을 20W 곱하기 2 직보 화면 개방형 형광 등으로 교체하였다. 철거되는 20W 곱하기 펜던트 화면 개방 형광 등은 재사용할 것이다. 자, 요거는 재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할 때는 뭐예요? 그냥 철거하는 경우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뜯어버리면 되는데 재사용일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관련된 것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것이다. 천장 구멍 뚫기 및 치부태 설치와 등 끼고 보강 작업은 계상하지 않으며 공구손료 등을 제외한 직접 농업비만 구하라. 직접 농업비만 구하시오. 그러니까 직접 농업비는 소요되는 인공, 그러니까 내선 전공이겠죠. 내선 전공에다가 해당되는 노임 22만 5,408원을 갖다 곱하면 직접 농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인공계산은 직접 농업비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점 첫째에서 반올림해라. 내선 전공 노임은 22만 5,408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로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철거부터 한번 볼게요. 철거되는 걸. 자, 품이 첫 번째는 32W 곱하기 매입 하면 개방형 형광등. 일단 요거를 30등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신설로 볼게요. 그래서 요걸 철거하고 뭐로? 요놈을 32W 곱하기 3 매입 누보형 형광등. 자, 요거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죠. 등수는 30등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죠. 요거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좀 비워서, 요거는 이제 20W 곱하기, 펜던트. 하면, 개방형. 형광등, 20등. 20등을 갖다가, 요거를, 또 뭐로? 20W 곱하기 직부 하면 개방형 형광등 20등으로 설치를 했다는데 그 대신에 요거는 철거된 요거는 재사용이다. 그죠? 재사용이다. 철거할 때 재사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형광 등기구 설치해서 단위 등이고 적용 직종은 내선 전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보게 되면 우선은 32W 곱하기 32W 곱하기니까 40W 이하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서 매입하면 개방형. 그러면 매입 및 반매입이니까 매입이니까 여기서 쭉 들어가서 찾아야 되겠군요. 여기서 오겠죠, 요건 0.41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2와트 곱하기 3 매입 누버요. 그러면 곱하기 3이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40와트 이하 곱하기 3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매입이죠. 매입 타입이니까 쭉 오게 되면 자 매입 타입이다. 그럼 0.545가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아야 돼요. 폼을 갖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20와트 이 펜던트 자 20와트 곱하기에 자 펜던트 같은 경우는 요게 펜던트 타입이니까 여기 있네. 0.215가 자 되겠군요. 그죠? 0.215가 자 되겠고 그 다음에 20와트 직보하면 개방이요. 자 요게 직보 자 직보는 요거네. 그쵸? 0.177 자 요렇게 되겠군요. 직보하면은 0.177 이거 쓸까요? 0.177 그 다음에 32와트 곱하기 3 자 요거는 0.545가 나왔죠? 0.545 나왔고 그 다음에 자 20와트 곱하기 2 펜던트 요거는 0.2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와트 곱하기 3 매입하면 자 요거는 0.415 자 요렇게 숫자를 자 빼냈고요. 그 다음에 해설 봅니다. 하면 개방형 기준이고요. 자 누버 또는 아크릴 커버형일 때 자 누버나 아크릴 커버형일 때는 등 끼고 설치품의 110%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누버 타입이 있느냐 자 누버 타입이 있느냐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누버 타입이네요. 그쵸? 이 누버 타입 그러니까 요거에 자 얼마나 떼야 돼요? 자 바로 110%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면 자 등당이잖아. 등당 그쵸? 그러면 자 요거 곱하기 기본적으로 얘는 몇 등이요? 30등이죠. 30등 자 그거에다가 110%를 하라 이게 110% 그쵸? 요거는 이제 몇 등이에요? 자, 20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20등이 되겠죠? 자, 요거는 30등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똑같고, 매입, 반매입 등기에 등기부 보험들 별도 설치할 때 이 품이 20%인데, 요거는 뭐, 자, 빼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광청정 방식은 직부형이다. 아니고, 방폭형 아니고, 그 다음에 높이 일정의 폴 해당 사항 없고 형광등 안전기 교환 얘도 아니고 아크릴 간판 형광등 안전기 교환 이런 것도 아니죠.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 지금 보게 되면 형광 램프만 교체 시 해당 등교 1등용 설치품의 10%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T5 이런 것도 아니죠. FL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펜던트형은 5 펜던트형 기준이고 자 체인 펜던트는 90이다. 자 체인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의 증가 시 매 증가 1등에 대해 직부형은 0.005인 매입 및 반매입형은 0.008인 가산인데 등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기존에 똑같은 그런 등으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고조도 반사판 청소 형별 관계없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철거는 30% 재사용 철거는 50%다. 그러면 철거는 여기다가 얼마 해주라는 얘기 30%라는 얘기죠. 자 철거 요거 30% 해줘라. 근데 요거는 재사용 철거잖아. 그렇죠? 재사용 철거니까 0.5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설치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적용할 게 없죠. 나머지는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놈을 갖다가 이제 계산했더니 자 계산한 결과만 자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철거는 이제 맨 위에 거 자 보니까 3.7352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한 거죠. 요게 3.7352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20와트 2 자 펜더 타입 자, 요거는 2.152 나온다. 자, 이거는 2.152 나온다. 그 다음에 신설에 관련된 거. 자, 결과치가, 얼마냐? 17.9852 나오네요. 17.985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자, 그거 보니까 3.54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철거품과 신설품이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내선 전공 개를 갖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라고 할까요? 내선 전공 개. 자, 합계는 3.735에다가 자, 이거 플러스에다가 2.15인 이제 플러스에다가 17.985인 자, 그 다음에 3.54인 그렇죠? 3.54인 자, 요거를 갖다 다 더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7.41인 이렇게 되겠죠. 대수능합계 또는 공량합계 이렇게 정오합계나 또는 뭐 공량합계나 자, 따라서 네 번째는 이제 농후비 자, 농후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농후비는 자, 직접 농후비가 되겠죠. 그리고 직접 농후비 자, 27.41인 제 곱하기 얼마예요? 22만 5,408원이요. 22만 5,408원.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면 얼마 되냐면은 617만 8천. 617만 8,433원이 나옵니다. 433원. 자, 1번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철거와 자, 신설에서 자, 조건을 다 정확히 보시고 그다음에 자, 철거는 30%.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설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3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철거인데 재사용하는 거니까 자, 50% 이렇게 자, 되는 거. 그다음에 신설은 나머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산인데요. 뭐 견적 또는 뭐 적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테이블 스펙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표를 보고 찾아서 이렇게 인공수를 산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천천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전등을 한 계통의 3개소에서 전멸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1개로 조합하는 경우 이들의 계통들을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전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없으면 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전등은 항상 불이 돌까니까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끊어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달아보는 거죠. 스위치를 갖다 이렇게 하나 달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예, 단로 스위치, 단극 스위치가 다른 거죠. 하나 달아서.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꺼지고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해서 전등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갖다가 자, 이용을 해서 세 곳에서 저거를 갖다가 전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한 선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등으로 간다는 얘기죠. 한 선은 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선은 스위치를 거쳐서 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위치를 거쳐서.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가 전등으로 무조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스위치를 갖다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거쳐서. 스위치에서 전등으로. 그러니까 요 선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요게 단극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끝날 텐데 세 개니까 요 놈을 갖다가 서로 간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연락선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락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자, 연락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요 놈은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결선을 갖다 해주면 자, 해결이 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떤 방향을 했든 간에 세 곳에서 자, 전등 하나를 전별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은 자, 이렇게 해서 결선도를 자,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부분들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한 개통의 3개소에서 전면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 2개하고 4로 스위치가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이제 쉽습니다. 실제 결선도 그리는 거. 자, 3번 문제 봅니다. 그림 같은 P형 3단계로 운전하는 유도 전등기가 있다. 이 회로에 그림같이 두 개의 전력계 W1, W2 전압계, 전류계를 접속했더니 지시값은 W1은 2.9, W2는 6. 자, 전압계는 200, 전류계는 30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병렬로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직렬로 전류를 읽어내는 자, 그런 부분 됩니다. 요게 이전력계법이라 하는 거죠. 이전력계법. 그래서 자, 유효전력 같은 경우 유효전력은 이제 두 전력계 지시값을 더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두 번째 이제 무효전력은 이제 두 전력계 지시값을 자, 빼가지고 여기다가 루트 3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W2가 크니까 이것도 살짝 바꾸겠죠. 이제 2에서 1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무효전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상전력. 자, 비상전력은 이제 루트에다가 자, P에다가 PR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이 자, 바로 비상전력이다. 비상전력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전력계 지시를 딱 활용하다 하지 말고, 자, 뭐 활용하는 얘기예요? 전압계하고 전류계 주어졌으니까 비상전력을 루트 3의 VI로 해서, 자, 요거로 계산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물론 요 값이나 결과치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루트 3 VI로 계산을 해 준다는 거. 네, 그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률. 역률이라는 것은 이제 코사인 세타죠. 자, 이거는 피상 전력에 대한 이제 유효 전력의 비가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이 전동계 역률은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 역률을 갖다 구하려면 이제 피상 전력하고 유효 전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1번 첫 번째는 자, 뭐부터 구한다? 피상 전력부터 먼저 구한다는 얘기예요. 루트 3 VI니까 루트 3에다가 전압계 지시값이 얼마 나왔어요? 자, 전압계 지시값이 200이 나왔죠? 200에다가 전류계가 30이에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더해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피상 전력이 나오네요. 자, 그 피상 전력이 10.39가 나왔어요. 10.39. 자, K비가 나왔다. 비상 전력이 나왔다.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자, 유효 전력은 자, 두 전력계 지시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9에다가 6을 갖다 해주면 이거는 8.9kW가 자, 됩니다. 자, 따라서 역률 갖다 계산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자, PA분의 P.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온 거는 이제 퍼센트 모았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자, PA가 10.39이고 그 다음에 자, B는 8.9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제 85.66%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갖다 물어왔으면 100을 해주고, 이제 퍼센트를 갖다 안 물어왔으면 자, 100을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역류를 90%로 개선시키려면 몇 캡의 용량의 콘덴서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전력용 콘덴서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QC는 자, C건 P에 탄젠트의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거고, 자, P 값은 이제 8.9가 되겠죠. 그래서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2.9하고 6을 더한 거. 자, 이거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1. 자, 코사인 세타1은 지금 얼마예요? 요거죠. 얘가 코사인 세타1이죠. 85.66이니까 0.8566 노트에다가 1 마이너스 0.8566의 제곱 마이너스 자, 90% 노트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죠.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이제 QC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게 얼마냐면은 자, 1.05가 나와요. 2번이고. 자, 3번. 이 전동기로 만일 매분 20의 속도로 물체를 권상한다면 몇 톤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3번 권상기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종합효율은 80%야. 여기다 이제 발언할게요. 자, 권상기 관련해서는 이제 6.12 효율에다가 WV에서 요게 단위가 자, 바로 킬로와트다. 그죠? 이제 권상용 전동기 관련해서. 자, 이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W예요. 자, W는 권상 하중으로서 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V에다가 P 곱하기 6.12 효율 이렇게 됩니다. 그 요거는 이제 권상 속도. 자, 매분 20에다가 P 값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8.9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에다가 자, 여기 되겠죠? 곱하기 6.12에다가 자, 효율은 80%. 자, 이래서 톤 값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게 2.18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이런 이제 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식,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다른 것들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 확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잡고서 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봅니다. 소선의 직경이 3.2mm 37가닥 연선의 외경은 몇 미인지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전력공학이라는 이제 필기에서 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금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소선수에 관련해서는 3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가닥수 관련해서 나왔다. 근데 얘가 3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n은 층수가 되는 거니까 요놈이 과연 이제 몇 층이냐? 이 층수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예요? 37을 갖다 넣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n 값을 구하면 얘는 얼마다? 3이 되겠죠? 3. 그래서 1층일 때는 7가닥이고 2층일 때는 19개. 그렇죠? 3층일 때는 3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4층일 때는 여기다 4를 갖다 넣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D 값은 EM 플러스 1에다가 소선의 자, 지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N 값은 층수. 그 다음에 소선의 직경은 3.2니까 자, 다 구했으니까 자, 2 곱하기 3에다 플러스에다가 소선의 직경은 3.2. 자, 이래서 자, 외경을 산출하면 D값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2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22.4다. 네, 단위까지 써 주시고요. 그래서 소선 수 산출하는 거와 그 다음에 소선의 자, 층수, 그죠? 층수 구하는 거, 소선수, 그 다음에 외경 산출하는 거. 자, 이런 것까지 관련된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4번은.
문제 5번입니다. 500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로 델타 결선되어 있고 예비 변압기로서 단상 500kVA짜리 한 대를 갖고 있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총 변압기는 4대가 되겠죠. 갑작스러운 부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사용하여 최대 몇 kVA까지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델타 결선인데 변압기가 예비 변압기가 한 대가 있어요. 4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변압기 2대를 가지고도 삼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선을 가지고요? 그렇지, V 결선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불평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선법으로 변경하여 하는 조건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V 결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V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총 변압기가 몇 대니까? 4대니까 자, 우리 4대분에 대한 용량을 공급해 줘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몇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배가 된다. 그러면 루트 3배 곱하기 500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자 2배를 해보니까 얼마 돼요? 1000 루트 3kVA가 된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따져주게 되면 1732kVA가 되겠다. 1732kVA를 공급해 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번 문제는 V 결선에 관련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봅니다. 설계자가 크기, 형상 등 전체적인 조화를 했다 생각하여 형광 등 크기를 벽면 상방 모서리에 숨겨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구로부터 빛이 직접 벽면을 갖다 조명하는 건축가 조명을 갖다가 우리 이제 코너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니스 조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건축가 조명에서 근래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코니스 조명 방식이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이미지가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건축가 조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수전 설비의 단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3상 4선식의 투투나인을 지금 공급하는 선로이고 분계점이 있고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존재하고 피레기가 있고요.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결선이에요. 자, 여기 5번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단선도에 표시된 1의 AS의 최대 과전류 락 전류값과 과전류 락 기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인데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의 최대 과전류 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800A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두고 있어서 최대치는 얼마요? 880A의 락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전류 락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수용가에 락, 그러니까 어떤 대기 상태가 되겠죠. 자, 어떤 락 전류 이상인 사고가 발생할 때 개폐기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락이 된다는 얘기는 대기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 상태. 자, 락되어 자동 차단되지 않고 있다가 후비보호 장치, 어떤 차단기라든지 리클로저라든지 자, 후비보호 장치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어 무전압 상태가 된 후에 개폐기가 개방되어 고장 구간을 자동 분리하는 기능을 과전류 락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수용과에서의 락 전류 이상, 그러니까 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880A 정도가 될 거냐. 800A 정도 이상의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800A 이상의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사고가 발생할 때 개폐기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동 차단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대기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다 후비보호의 어떤 리클로저나 아니면 차단기 등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되면 자, 무전압 상태가 된 후에 개폐기가 개방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요? 과전류의 락 기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 2번 단선도에 표시된 2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제1 보호 대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피레기의 제1 보호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가 될 것이고 피레기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자, 투토난이 배전솔로에서는 18kV가 된다. 자, 단선도에 표시된 3의 한류형 퓨즈의 단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류형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차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 전류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한류형 퓨즈의 목적인데, 한류형 퓨즈의 단점은 뭐예요? 퓨즈가 한번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단 시에 차단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차단 시간이 0.4Hz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차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전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과전압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단선도에 표시된 사회 MOF에 대한 과전류 강도 적용 기준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MOF의 과전류 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 단락 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 이하의 MOF의 최소 과전류 강도는 전기 사업자의 규격에 의한 몇 배예요? 75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75배가 돼야 될 것이고, 75배가. 두 번째, 계산한 값이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150배. 그렇죠? 자, 150배를 적용하며 60A 초과 시 전력수급용 계획용 변성기의 과전류 강도는 몇 배예요? 이때 세 번째는 40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자, 5번. 단선도에 표시된 5의 변압기 2차 F점에서 삼상 단락 전류와 성간 단락 전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5번에 1번에 대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들을 보게 되면 삼상의 단락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존재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삼상이니까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루트 3V분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5%이고 5분의 100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2차 측이 되겠죠. 그럼 성간전압이 중심이기 때문에 380이 될 것이며, 용량은 5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락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 15,193.43A의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간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성간 단락 전류. 성간 단락 전류를 S-로 해볼까요? 그럼 성간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으로 구하지만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 V분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면 삼상의 단락 전류는 루트 3배의 임피던스의 성간 전압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간의 단락 전류, 여기 성간의 단락 전류 IS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2배의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한 성간 단락 전류의 배인데, 삼상 단락 전류는 루트 3배의 임피던스의 V가 될 것이고, 여기 성간 단락 전류는 2배의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 전압이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고로. 자, 이 부분을 이제 지워볼게요. 이 부분을 지워보게 되면 이때 성간 단락 전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삼상 단락 전류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15,193.43A 전류가 흐르니까
이때 성간 단락전류는 얼마가 흐르냐? 13,157점, 13,157점 구암표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와 성간 단락 전류 값을 저희가 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 자, 8번 문제입니다. 실의 크기가 가로 8, 세로 10, 높이 4.8인 경우에 천장 직부형으로 조명기를 설치하려 한다. 실지수를 구하시오. 단 작업면은 바닥에서 0.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지수라는 거는 이제 룸 인덱스로서, 자, 이거는 이제 등고 H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XY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등고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등고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천장면이고 여기가 바닥이고요. 자, 작업면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업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면에서 얘가 얼마냐면 0.8m예요. 자, 그 다음에 천장이 높이가 4.8m야. 그럼 여기가 등고죠. 여기가. 그 얘는 4m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H 대신에 4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자, 다 대입하면 4.8 마이너스 0.8.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y. 그럼 8 플러스 10에다가 얘는 8 곱하기 10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지수 값을 계산하시면 이게 자, 얼마가 나오냐? 자, 1.11이 나옵니다. 1.11. 자, 이것도 기본적인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3층 사무실형 건물에 삼상 3년식의 6000V를 2000V로 강압하여 수전하는 설비이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광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금 난방, 공기조화,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콘센트의 부하 설비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 변압기의 보용, 전력 표지의 전격 전류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배전형 변압기의 전격도 지금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형 콘덴서의 용량 계산표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온수 순환 펌프는 수익률이 100%예요. 보일러와 오일러형 기어의 펌프의 수익률이 60%일 때 난방 동력 부하는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될까? 난방 관계. 온수 순환 펌프는 얼마예요? 지금 수용률이 100%라고 했습니다. 100%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자, 우리가 계산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이때 지금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자, 킬로와트는 수용률이 100%니까 온수순환 펌프는 자, 3kW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펌프와 오일 기어 펌프는 자, 6 플러스 0.4에 곱하기 수용률을 60%를 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6.84kW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 1번을 풀 수 있었고요. 이때 자,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총 얼마 돼요? 6.84kW가 됐다. 자, 2번 동력 부하의 역률이 80%예요. 80%일 때 상용, 하계, 동계 동력별로 자, 피상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상전력을 구할 때에는 자, 이제 다시 이 표로 가셔야 되겠죠. 자, 킬로와트니까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때 첫 번째 상용 동력이에요. 상용 동력. 상용 동력은 지금 얼마냐면 25.8이 되겠죠. 25.8을 역률을 80%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0.8이니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보면 32.25가 돼요. 32.25
25kVA가 되고, 자, 이때 하계 동력이 되겠죠. 하계 동력. 자, 하계 동력은 52kW가 되겠죠. 52kW를 0.8로 나눠줘 보니까 65kVA가 되더라.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계 동력이에요. 동계 동력은 9.4죠. 9.4를 0.8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11.75가 나왔죠. 11.75kVA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또 풀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3번은 여기다 적어볼 거야.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여기 상용 동력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큰 용량을 자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65kVA짜리를 쓰시면 될 거예요. 왜? 두 개를 동시에 쓰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총 설비 용량 kVA는 32.25 플러스 65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 자, 뭐가 있어요? 보게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트 암페어니까 얼마가 돼? 77.3kVA가 되겠죠. 자, 이걸 더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74.55kVA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4번이에요. 전등의 수용률이 70%, 자, 그 다음에 콘센트 설비의 수용률이 50%로 한다면 몇 킬로볼트의 단상 변압기에 연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의 수용률로 적용을 하고요. 포함시키며 변압기 예비로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전등은 70%, 콘센트는 50%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봐야 될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셔야 돼요. 자, 전등은 70%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제 전등 관계,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등에 대해서 볼게요. 전등은 용량이 지금 얼마죠? 이 용량을 총 더해봐야 되겠죠. 1040 플러스 1120 플러스 45,100 플러스 600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자 수용률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수용률이 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니 33.5kV 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콘센트예요. 자, 콘센트의 용량은 12,440 플러스 3,000, 그 다음에 3,600 플러스 2,400이 되죠. 플러스 7,200에 수용률이 50%라고 했어요. 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14.32가 나옵니다. 14.32 킬로볼트 암페어가 돼요. 자, 정류기가 되겠죠. 기타. 정류기는 800이에요. 800 곱하기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여기는 0.8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이걸 다 더해보시자고요. 그럼 토탈 킬로볼트 암페어는 33.5 플러스 자 14.32 플러스 0.8이니 이걸 다 더해보니까 48.62kV 암페어가 나와요. 62kV 암페어가. 그러면 단상 변압기는 여기에 지금 용량이 나와 있잖아요. 변압기 용량이. 그러면 얼마짜리를 수용한다? 50kV 암페어짜리. 단상은 자 단상 변압기는 용량이 얼마? 50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다음 5번 동력 설비 부하의 수용률이 모두 60%라고 하면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로 하겠습니까? 자, 동력 부하 용률은 80%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 2번에서 다 80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자 이제 우리 문제 2번에서 풀었던 용량이 좀 필요해요.
자,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봤던 게 있으니까 거기 첫 번째 상용 동력이 있었죠. 상용 동력의 변압기 우리의 용량은 얼마였습니까? 32.25였어요. 32.25 kVA였고, 자, 그 다음에 하계 동력이었죠. 용량이 큰 게 하계 동력이었는데 그 하계 동력은 65 kVA짜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삼상 변압기의 용량은 kVA는 32.25 플러스 65를 곱하기 수용률이 60%라고 했어요. 0.6으로 곱해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 58.35가 나오죠. 58.35 kVA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변압기 용량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전격이 75. 삼상 변압기는 75 kVA짜리를 선정을 해야겠다. 여기 75가 있는 거죠. 75를 선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까지 저희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6번. 자, 상기 건물에 시설된 변압기의 총 용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단상 50 kVA짜리 플러스 삼상 75 kVA짜리. 그러면 합쳐보면 125 kVA짜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7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의 1차 측의 전력 필재 전격은 전격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격 전류가 있는데 전격 전류를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자, 전격 전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변압기는 50, 그 다음에 75니까 이때 6000V니까 얼마짜리예요? 15A짜리 15A짜리를 쓸 것이고, 여기서는 자 얼마입니까? 7.5A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삼상에서는 15, 단상에서는 15A, 단상에서는 삼상에서는 7.5A짜리를 퓨즈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8번이 되겠죠. 자, 8번. 선정된 동력용 변압기 용량에서 역률을 95%를 개선하려면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QC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로 구해요. 변압기 용량은 75 kVA이고 곱하기 0.8을 해 주셔야지만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0.8에서 0.9가 되겠으니까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개선 전 역률은 0.8이 될 것이고,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95%로 자 개선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0.8이에요. 0.8에 95니까 여기는 42가 돼야 되겠지. 42%. 그러면 곱하기 0.42.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를 이용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냐? 25.2가 나오죠. 25.2 kVA의 용량이 있으면 95%로 개선이 가능하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기 9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9번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10번 문제예요. 계기용 변류기를 선정할 때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우리 C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CT는 어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CT죠. 자, 이때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의 관계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CT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간 1차 측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우리는 이걸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CT가 전자력에 의해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는 1차적 전류의 파고치를 얘기하고, 자, 이 기계적 과전류 광도는 열적 과전류 광도의 몇 배가 된다? 2.5배가 된다. 그러면 기계적 과전류 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적 과전류 광도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격 과전류 강도 카 SN이라고 하고, 통전 시간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를 S라고 해요. 통전 시간을 S라고 합니다. 그러면 T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전 시간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 S는, 자, 어떻게 구해요? 통전 시간, 자, 통전 시간이 되겠죠. 통전 시간, 자, T 제곱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로 계산이 되는 게, 이게 열적 과전류 강도의, 자, 관계식이고, 그러면 기계적 광도는요, 여기에 몇 배가 돼야 돼요? 2.5배가 돼야지만 기계적 과전류 광도의 관계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S가 뭘 의미하는 건지, SN이 뭘 의미하는 건지, T 통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10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그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필요한 축전 용량은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 방전 전류 I1, I2, I3, I4까지 주어졌고, 방전 시간 T1, T2, T3, T4까지 주어졌고요. 용량 환산 시간이 K1, K2, K3, K4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보수율은 0.7이다. 자, 보통 0.8이거든요. 0.8인데 0.7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축전 용량이라는 것은 요놈이 갖고 있는 무엇을, 면적을 산출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만큼에 해당되는 요 면적에서, 자,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걸 또 빼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또 빼게 되면, 자, 그러면 면적을 갖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런 면적을 산출할 수가, 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갖다 하나씩 쪼개서 구해보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수식은 그냥 L분의 1에다가 K1에 I1 플러스 K2에 I2 마이너스 I1 되고요. 플러스 K3에다가 I3 마이너스 I2이고, 플러스 K4에다가 I4 마이너스 I3. 자, 이렇게 산출돼요. 4개일 때는.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여기까지, 2개일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자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K1, 얘가 K2, 얘가 K3, 이것이 K4.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식에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다 정리가 되죠. 자, 0.7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K1 값이 들어갑니다. K1 값은 2.4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I1 값이 들어가겠죠? 자, 200 플러스에다가 K2 값은 이제 주어진 게 마찬가지 2.45. 자, 똑같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전류 I2 마이너스 I1이에요. 그러니까 300 마이너스 200이다. 이런 얘기죠. 3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3가 들어갑니다. K3. 자, 1.46이 되겠고요. 1.46이 되고, 여기서 I3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I3 마이너스 I2. 그러면 I3가 해당이 되는 것이 15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I2 300이 되겠죠. 그 실제로 결과치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고 요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죠?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4. K4는 0.45에다가 그 다음에 I4 100 마이너스 I3 15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것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그죠? 거기. 자, 요것도 실제 거기는 마이너스. 자, 요거는 실제 거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그죠? 요 위에 거는 더해주고 나머지는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번이 705가 나오네요. 705. 이렇게. 자, 705 암페어 아우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그 해설에 자, 보게 되면 자, 면적을 갖다 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자, 그거 갖다 보시면 자, 이렇게 수식이 나온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온 수식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갖다 외워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 갖다 구하는 게 잘 안 되신 분은 그냥 공식 외워서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공부하면서 바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갖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점점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점점 기억력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붙으면 또 2년이라는 또 기간 동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한두 번에 대해서 빨리 붙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100% 이해를 해서 합격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어느 거는 좀 외우고 자 그래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타협점을 나름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돼.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걸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평생 동안 전기를 했지만 전기를 갖다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해 안 된 것도 지금 보면 이해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삶의 연륜에 따라서 점점 이해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외워라.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동 계전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삼상 델타 Y 결선 300MVA의 1차 측이 33, 2차 측이 11kV의 변압기가 있다. 고장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0% 이상이에요. 200% 이상에서 동작하는 계전기의 전류의 정정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CT는 500대 5이고 2000대 5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전기는 어떻게 결선을 해야 돼요? 그 위상을 고려하게 해야 돼서 Y 델타 결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1차 측에 자, 전격 전류를 구해 볼게요. 1차 측에. 그럼 1차 측에 자, 전격 전류는 루트 3 V에 대한 P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33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용량이 3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574점. 아니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524.86이 나와요. 524.86 암페어가 나옵니다. 1차 측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Y 결선이죠. 여기는 델타지만 이 CT는 Y 결선이 되기 때문에 Y 결선에서는 선이나 상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여기 524.86에 대한 CTB가 돼야 되겠죠. CTB로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500대 5가 돼야 돼요. 그죠? 500대 5가 돼야 된다. 왜? 이렇게 간선이 있고 CT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 1차 전류가 있고 여기에 2차 전류면 이게 CTB라면 당연히 2차 전류는 그 1차 전류 곱하기 CTB분의 1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치가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5.25A가 나와요. 5.25A가. 그러면 여기는 5.25A의 전류가 지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측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차 측. 그러면 여기다가 2차 측. 자, 2차 측의 전류는 자, 루트 3 곱하기 11에 3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574.59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2차 측은 이게 지금 델타 결선이죠. 그러면 델타 결선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누가 선이 상 전류보다는 루트 3배의 큰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자, 1574.59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얼마? 2000분의 5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이게 6.82A가 나옵니다. 6.82A가. 그러면 자, 여기 IR에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 6.82에서 마이너스 5.25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격 전류의 200% 이상에서 동작하는 계전기의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배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3.14A의 전류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동 계전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차동 계전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변압계 차동 계전기는 변압계의 결선과 유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대로 결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가공설레 ACSR, 강심 알륨 연선이죠. 댐펄 설정 목적.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전선이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댐퍼다. 그래서 가공 전선의 진동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피뢰기 또는 가공기선 등의 피뢰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정의하는 피뢰기를 시설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피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어떤 전압이 들어왔어요. 이상 전압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키며 자,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피뢰기예요. 근데 그 피뢰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피뢰기는 자, 발 변전소, 이에 전하는 장소에 인입구나 인출구에 우리가 피뢰기를 설치를 하고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형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을 수용받는 수용 장소에 인입구에 피뢰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며, 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에 자, 피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3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자, 3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뭐예요? 가공전선이 되겠죠. 가공전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은 선로에 변류기 세대를 접속시키고 그 잔류 회로에 지락계전기를 삽입시킨 것이다. 변압기 2차 측에 선로 전압은 66kV이고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으며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대 5이다. 송전 전력이 2만 kW이고 자, 역률이 0.8이고 A상이 완전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전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IC, 여기에 IP, 여기에 IA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 부하 전류 I는 어떻게 흘러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에 대한 P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 보면 전력이 2002만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66kV예요. 6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라고 봤더니 218.69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218.69, 218.69, 218.69A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CT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CT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CT에 흐르는 전류는 218.69 곱하기 300대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2차 측의 전류니까. 그럼 여기는 3.64A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여기도 3.64, 3.64, 3.64 전체 전류 합은 0이 되겠지. 위상이 120도씩 위상 차가 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게 되면 3번과 4번 B상과 C상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3.6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과 4번의 식이 되겠죠. 왜? B상과 C상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저희가 이제 또 풀어볼게요. 자, 1번 지락계전기 DG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사고 전류를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1번에 지락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락 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니까 자 임피던스는 300이 될 것이고 자, 상전압은 루트 3분의 6만 6천이 되겠죠. 66kV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127.02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자 어디서 이제 127.02A가 흐르지만 자 여기에 자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 CTBB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자 127.02A 곱하기 300대 5를 해보니 이게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2.1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계전기에.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1번 문제에 대한 답이다. 자, 2번 A상 전류계에 A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A상. 지락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2.12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지락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자 이마만큼의 이제 전류가 흐를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3.64고 지상이니까 0.8 마이너스의 j2의 0.6 플러스 이 전류가 흐르고 여기 2.12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얘기란 얘기예요. 이 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마만큼의 지락 전류가 지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류에 지금 합의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 5.49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자 여기 전류 그럼 이 전류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하 전류와 지락 전류의 합이니 자 2만 곱하기 10의 3승에 루트 3 곱하기 6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에 0.8 마이너스 j2의 0.6 플러스 자 300에 대한 루트 300에 6만 6천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전류 합이 329.24가 나와요. 329.24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CTB 300대 5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5.49A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번 문제는 부하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인지 자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짜줘주고 보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자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5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6번입니다. 공칭 변류비가
5분의 100인 변류비 CT의 1차에 250A 흘렀을 때 2차 전류가 10이었다. 이때 비오차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오차는 바로 측정 변류비분의 공칭 변류비. 자, 마이너스 측정 변류비. 자, 곱하기 100이다. 퍼센트 몰아놨으니까. 그러면 공식 변류기는 이제 뭐야? 자, 100대 5란 얘기죠. 100대 5. 이게 CT가 있는데 요게 100대 5짜리 썼다. 근데 요 놈에다가 자, 250A 흘렀더니 요렇게 가는 전류가 10A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 변류기는 이제 100대 5인데 실제는 250대 10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이제 측정 변류가 되는 거지. 측정 변류비는 다른 말로 실제 변류비라고도 합니다. 측정 변류비는 실제 변류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변류비는 250대 10이죠? 250, 10. 그 다음에 공칭은 자, 100대 5 마이너스 250대 10 곱하기 100. 자, 이래서 16번을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이제 마이너스 20%가 자,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20%. 자, 요게 바로 이제 비오차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비오차는 이제 공식 쓰는 거,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중요하죠. 네, 공식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